네, 그럼 계속해서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편입니다. 후편. 이 지구는 1초마다 수없이 많은 천둥과 번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치고 있지만 어디선간 치고 있어요. 1초에 수십 번씩 아니면 수백 번씩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이 천둥은 소리지만 번개는 구름에 퍼져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자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불꽃입니다. 그래서 번쩍하죠, 번개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번개는 수없이 많은 마이너스 전자를 땅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잎, 비 오는 나뭇잎의 맨 끄트머리나 또 건물 끄트머리 아니면 피레침 이런 것들 그 끄트머리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가 그쪽에 들어가서 땅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안에는 수없이 많은 마이너스 전자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어요. 인삼이 비싼 이유는 인삼에는 이 마이너스 전자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인삼과 또 개나리, 미나리 여러분들이 주로 먹는 거 그런 데는 별로 전자가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인삼은 이상하게 마이너스 전자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고등어도 마찬가지고. 인삼이 비싼 이유는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 천체 번개 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마이너스 전자를 자연전자라고 부릅니다. 이건 자연전자예요. 이 자연전자가 몸속에 들어오면 활성산소는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플러스 전자를. 활성산소는 자연전자와 만나 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활성산소 죽으면 뭐가 되냐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는 소변이 되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줌 누를 때 혹은 땀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전자의 위대성입니다. 이 대지는 자연전자를 포함한 보물 창고입니다. 이 땅. 때문에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면 인삼 같은 비싼 항산화 식품을 사 먹지 않아도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삼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전자가 인삼에 들어가서 그 인삼 안에 자연전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 있는 자연전자를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땅요법을 하면은 발이 직접 자연전자를 유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땅요법이 위대한 겁니다. 예. 맨땅요법은 위대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발에 그거 닿는데 어떻게 자연전자가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몸도 전기가 통하는 도체입니다. 그리고 땅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 아스팔트는 안 돼요. 아스팔트 같은 거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 땅이에요. 맨 땅. 포장한 땅이 아니고 맨 땅에다가 여러분들의 몸을 대고 있으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붕댕이도 돼요. 예, 그 대신 생궁댕이래야 돼요. 옷 입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맨몸을 맨 땅에다가 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맨땅요법입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속의 전자파나 정전기 역시 맨발로 맨 땅을 밟는 순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들은. 이 전자파나 정전기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닿기만 하면 1초에 30만 킬로 이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자연전자는 그것도 입자입니다. 그래서 쫙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느려요. 1cm 움직이는데 1cm랜다. 1mm 움직이는데 한 2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맨땅요법을 할 때는 2시간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몸 골고루 활성산소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와 같은 맨땅요법을 실내
이 실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땅에다가 접지판을 박아. 네, 저게 지금 접지판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사각형으로. 접지판을 박아 자연전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특수선을 통해서, 특수한 선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끌어오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전기라 그러니까 자연전자는 전기가 아니에요. 자연전자는 입자예요. 그래서 그냥 철사만 갖다 대면 다 전자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자연전자는 까다로워가지고 예를 들면 그 철사가 녹에 쓸었거나 이러면 안 들어옵니다. 그럼 또 막혀서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녹에 쓸지 않는 특수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 접지판도 또 여러분들이 그 철물점 가서 사는 접지판들을, 접지봉은 대체로 그 동으로 미끼한 거예요. 그래서 까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순수 진짜 동입니다. 그래서 저 순수한 동과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그 접지선, 특수선을 통해서 자연전자를 충분히 유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거나 또 컴퓨터 등을 할 때, 특히 컴퓨터 하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전화 많이 받는 분들, 그 전화 안내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접지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이런 여러 가지 맨땅 제품들을 통해서 거기다 손이나 발을 대고 있으면서 전자파를 없애가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전자파나 정전기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전화기를 들고서 아무리 해도 정전기는 계속, 전자파는 계속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제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거나 컴퓨터 등을 할 때 전자파와 정전기를 해소하며 자연전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연전자는, 이 자연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맨땅요법을 해도 전혀 해가 없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했죠.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활성산소가 가서 균을 죽인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또 내가 너무 많이 없앤 거 아닌가 이러고 또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알아서 그건 조절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영혼의 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들여오지 그 이상은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연전자는 우리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맨땅요법을 해도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또 이 자연전자라 그러니까, 전자라 그러니까, 전자, 마이너스 전자라 그러니까 음이온도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전자는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 가면은 음이온이 생겨요. 그 자연전자는 자연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그 에어클리너, 이런 기계로 만든 음이온 기계 등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또 못 모르고 음이온이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내 차를 안 타본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 차 타면 비린내가 났어요.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내 차에 에어클리너가 43개가 붙어 있었어요. 저 공기 맑고 좋다고 하는 별장에, 그 별장에 수없이 많은 집 가운데 음이온 나오는 에어클리너 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음이온을 옛날에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해로웠어요. 왜냐면 역시 인간이 만든 전자는 자연전자하고는 틀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몸에 이도 주지만 해도 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기계가 만든, 기계에서 나오는 음이온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땅속의 전자는 자연전자인 것입니다. 예. 폭포에서 떨어지는 것도 자연전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자연전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연전자는 우리가 못 만듭니다. 예, 그건 번개나 쳐야지, 아니면 폭포나 떨어져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컴퓨터 등을 할 때 손이나 발과 연결을 하면은 저렇게 앞에다가 저기 구리판입니다.
유리판도 있고 구리선도 있어요. 저기다 이렇게 대구선하면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자파도 안 들어오고 정전기도 없습니다. 저렇게 발과 연결하면 전자파도 막을 수 있고 정전기 또한 제로 상태가 되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예. 정전기가 제로가 되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은 일본에는 점심 먹고 원래 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일본은 바깥에 나가서 맨땅을 뜁니다, 애들이. 그리고 들어오면 피곤한 게 아니라 맨땅요법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아요. 맨땅요법은 해도 피곤하질 않아요. 그건 왜냐면 저렇게 활성산소도 없어지지, 또 정전기도 없어지지, 전자파도 없어지지.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 또 잠을 잘 때는 자연전자를 마음껏 유입하도록 맨땅 이불과 또 매트, 땅바닥에 까는 매트, 요 같은 것도 마찬가지. 요 그리고 베개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뭐 우리 제품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품은 첫째 우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질이 전부 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니까 우리 걸 본따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엉터리가 많아요. 근데 그런데 속지 마시고 또 가격도 엄청 비싸게 팔아요. 또 그 사람들은 말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부풀려서 말하기 때문에 곧 죽은 사람도 살릴 듯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잡아놨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더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개발한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자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전기가 없고 또 전자파가 없고 그러면 개운하고 그리고 집중력이 역시 높아집니다. 잠도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접지를 하고 또 맨땅 이불 속에서 숙면을 취하면 잠도 잘 오고 또 자고 난 뒤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분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운해요, 몸이. 그리고 이와 같은 생활은 암이나 그 밖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데 크나큰 효과가 있습니다. 어차피 활성산소가 가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면 활성산소가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암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암에 걸려있는 사람도 암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물론 현재 있는 병도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의 질병이 85% 이상은 전부 다 활성산소가 일으킨다고. 그렇다면 모든 병의 거의 전부 다는 저 안에서 자고 일어나면 서서히 다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들도 꼭 저 안에서 잠자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접지공사는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육각나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예. 예. 육각나라에 들어가면 네이버에 저렇게 써서 육각나라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럼 그 여러 가지 접지 또 맨땅 신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저 모든 제품들은 전부 다 첫째 나 자신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도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셔도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제품을 우리 카이스트 출신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이 자연전자는 녹이 쓴 철사 따위는 잘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만든 접지판과 접지선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데 걸 쓰면은 안 들어와요. 전자판은 나갈 수 있어도 정전기 나가요. 왜냐면 그것들은 녹슨 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자연전자는 유입이 안 됩니다. 까다로워요, 자연전자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 마음은 세상 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의식과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이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식도 영혼도 모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자의식과 영혼은 작용이 서로 다를 뿐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몸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내가 움직이잖아요. 내가 흔들어야지 하니까 흔드는 거. 자의식이 흔들어라 그래서 흔든 거예요. 근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막대자석처럼 말입니다. 막대자석이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 서로 작용이 틀려요. 근데 한 몸이에요. 모든 우주는 다 그렇게 생겨 있어요 지금. 단지 자의식은 생각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영혼은 생각이 없어서 스스로 작동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신나게 살려면은 자의식이 웃어야지. 그러면 그건 자의식이 웃는 거예요. 영혼이 웃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기분 나빠 지금. 근데 자의식은 가가가가 웃고 있어. 그러니까 황수관 씨가 하는 그 내용이 큰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암과 같은 특별한 병이 생기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물론 반면에 잘 되는 이유도 되죠. 잘 안 되는 이유는 자의식을 통해 그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걸 받아들이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의 차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 미국에는 병원비도 엄청 비싼데 그 미국에 있는 그 환자들은, 특히 이 의사들은 함부로 낫는다 안 낫는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잘못 말해가지고 틀리면은 자꾸 고발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해주고,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가서 또 많이 치료를 받아요. 그 예를 들어 유명한 병원은. 그러면 의사가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병원에서 우리가 하는 그 치료를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30%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한대요. 왜냐? 내가 30%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100명 중에 30명, 10명 중에 3명, A씨 이러면서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심하대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로 그게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 수 있는데 A씨 나는 안 될 것이다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영혼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혼이 스스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세포하고 이 싸우려면은 몸이 건장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튼튼하려고 그러면은 이 기름기가 있는 고기는 안 좋지만 살코기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요. 살코기를 많이 먹어야지 몸이 튼튼해서 건강해서 또 영양분이 좋아서 이 암 환자를 암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고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식물 위주로 먹기 때문에 그 미국에 가서 그 고기가 흔하고 고기가 맛있는 미국에 가서 김치만 먹고 앉아있대요. 그리고 내가 그 30% 안에 들어갈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해가지고 일찍 죽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도 특히 한국에서 온 의사들은 정말 말을 안 들어 먹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의사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오히려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암과 같은 특별한 병이 생기거나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자의식을 통해 그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천성적으로, 즉 별들의 기운에 의해서 생긴 천성적으로
끌어당기는 기운이 강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게 끌어당기는 기운이 강한 내성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자기를 괴롭혀 그 괴로움이 영혼에 각인되어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거의 낫질 않아요.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활성산소 통에다 집어넣어도 안 나요. 저 마이너스 전자 통 속에다 집어넣어도 그런 사람 안 나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영혼이라는 것은 뻗어나가는 힘인데 그 뻗어나가는 힘을 자기를 향해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은 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좀처럼 낫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혀 그 괴로움이 영혼에 각인이 되면은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설사 암이 아니더라도 무슨 병이라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의 영혼은 밖을 향해 뻗어나가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적이지 말고 외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외형적으로. 아셨죠? 얼핏 들으면은 무식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암이 있든지 말든지 크게 상관 안 하면 그런 거 이 세상에 있었어? 하고 상관하지 않으면 암에 걸릴 확률은 떨어집니다.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아는 게 병이라고 또 그래서 암에 있든지 말든지 크게 상관 안 하면 근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상관 안 하면 암에 걸릴 확률은 떨어지지만 뭐 때문에 암에 걸린다더라 하면서 암을 염려하면 그 염려가 영혼에 각인돼요. 각인된다는 건 영혼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요. 암이 들어가는 거야. 암이. 그러면은 스스로 작용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암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면 영혼에 그것이 그 염려가 각인되면은 그것이 몸에 암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 서양에서는 3명 중에 1명 그리고 우리 동양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내 땅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암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으로부터 해방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암을 염려하면 걱정하면 할수록 암에 걸릴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게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게 암입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아셨죠? 이 병원에서는 자주 체크를 해서 와서 체크해가지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사실 암에 대한 염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없더라도 처음에 가면 없죠. 안 걸렸기 때문에 없는데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끝내는 그 염려하는 마음이 영혼에 각인되어 암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올해도 가보고 내년에도 가보고 어떤 사람은 매달마다 가서 암을 체크해요. 매달마다 가는 사람은 더 일찍 암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암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아, 이 사람은 암이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암을 만들어줘야지 하고 영혼이 스스로 작용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보험료도 많이 내고 그래서 공짜로 진료해도 되니까 와라 이러면 난 보지도 않아요. 문자 오면 안 갑니다. 그리고 암을 고쳐야지, 지금 암에 걸린 분들은 암을 고쳐야지 하는 마음 또한 그 의도는 좋지만 암을 고쳐야지 하면은 이 생각 없는 영혼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암에 대한 염려가 각인돼요.
암을 고쳐야지 하면 암에 대한 염려가 각인이 돼서 암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예. 암을 고쳐야지 하면은 암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고치지 말고 뭐 죽으란 말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이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그렇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영혼에 각인된 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식한 사람들은 무식할수록 과학을 자꾸 믿어요. 과학을 내가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은 뭐냐면 과학은 과학을 외의 것을 많은 것을 모른다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과학은 과학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학하는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머리 그게 바로 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자의식만 할 수 있어요. 자의식이 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자의식이 아니에요. 그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자의식은 무의식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 이 파동의 세계, 이거는 오히려 과학이 아니고 도예요, 도. 그걸 옛날에 노자 같은 사람은 도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은 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의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게 또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 우주가 생긴 원리와 또 우주의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한테 건강 팔찌도 여러분들이 지금 차고 있습니다. 예. 육각형으로 만든 팔찌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어느 직원이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갑자기 이 발끝이 전부 다 아픈 거예요. 발톱이 빠질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차고 있던 이 팔찌를 그 어머니한테 채워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프던 발이 그 다음날 딱 하룻밤 자고 났는데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의사한테 그걸 자꾸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찾으니까 정말 하루 만에 낫다고. 그럼 그거 듣는 의사는 뭐라 그러겠어요? 못 들은 척하죠, 그걸. 왜냐하면 자기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품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길바닥에 가면 이거 무슨 팔찌라 그래요, 그걸? 게르마늄 팔찌. 그게 효과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왜냐면 제대로 된 게르마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는 암에 걸린 사람들이 먹는 게르마늄이 있어요. 그거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다 그래요. 나도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을 때 그걸 사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직장암에 걸리셨는데 직장암은 대부분 1년이면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10몇 년 동안 사셨어요. 늙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같다기보다도. 근데 게르마늄이 좋은 이유는 게르마늄이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것은 게르마늄보다 10만 배 이상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안 돼요. 과학은 이걸 몰라요. 이거는 기감이 알 수 있는 거지, 영혼이 알 수 있는 거지, 자의식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걸 차고 하룻밤 만에 그렇게 아픈 통증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걸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바보 아닌가 생각했을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의 21세기 문명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과학은 우리 자의식이 연구한 학문입니다. 예. 때문에 과학은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영혼의 작용은 잘 모릅니다. 영혼이 부자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림을 그린 피카소는, 피카소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이상한 그림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저 그림이 피카소예요. 저 피카소는
자기는 부자로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화려하게 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카소는 당대에 자기 그림을 비싸게 팔아서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귀도 자르고 그렇게 우울하게 산 반고흐는, 저 아저씨가 반고흐예요. 얼굴이 좀 반쪽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특히 반고흐는 살아생전에 가난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살았어요. 가난보다 오히려 처참하게 살았어요. 처참하게 살다가 저 처참한 반고흐의 영혼이 죽어서 없어지니까, 이제 스스로 작용하는 영혼이 아주 죽어서 이제 없어지니까, 그때 그림값이 올라가서 천재적 작품이란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반고흐는 자기가 살았을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림이 안 나갔어요. 조영남이 그림만도 못했어요. 그래서 몇만 원씩, 몇천 원씩 주고 팔았다가 저 반고흐가 죽고 나니까 그때 이제 반고흐의 영혼 안에 처참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때부터 그림값이 오르기 시작되면 수십억 대로 넘어간 거예요. 불쌍한 반고흐죠. 이름부터 저렇게 저런 이름 쓰면 안 돼요. 반 이렇게 쓰면 돼요. 온고호 이랬으면 아마 잘 살았을 겁니다. 결국 비참한 고흐의 영혼은 고흐를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아셨죠? 예. 이름도 중요합니다. 예. 이름에 너무 좋게 붙이면 안 돼요. 반고흐도 온고흐가 됐으면 잘 살았을 텐데 반고흐가 돼가지고 귀도 반짝아요.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암에 걸린 상태라면 먼저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암 걸렸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럼 죽는 거예요. 본인이 죽었구나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었구나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을 죽게 만들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초기라고 하든 아니면 말기라고 하든 모두 무시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자의식은 상식이 있지만 영혼은 단지 각인된 대로 움직일 뿐 상식이 없습니다. 영혼에는. 예. 여러분들 꼭 그러잖아요. 이게 더 길고 이건 짧으니까, 길고 짧은 것, 저 사람 키가 기니까 오래 살 것이고 저 사람 키가 작으니까 짧게 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맞는 것 같지만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지 않는 이유가 영혼의 세계하고 자의식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기는 금방 죽고 초기는 오래 사느냐,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건 자의식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영혼은 단지 각인된 대로 움직일 뿐 상식이 없습니다. 영혼에는. 아셨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때문에 낫겠다고 하는 그 낫는 길에 들어서면, 나는 낫겠다 하고 영혼이 낫는 길에 들어서면 초기가 되었든 말기가 되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혼의 작용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상식을 벗어나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영혼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육체는 오관이라고 하는 눈, 코, 귀, 입, 또 피부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입수한 내용을 자의식이 생각하며 작용하지만 영혼은 칠성자라고 하는 7가지 기능을 통해 현실과 소통을 합니다. 그렇다고 영혼이 현실을 무조건 도외시하고 혼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영혼도 마음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소통을 해요. 근데 영혼은 눈, 코, 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소통을 해요. 그리고 이 7가지 기능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육체는 눈을 통해서 현실을 보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눈을 통해서 지금 앞에 걸 보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보통 우리 텔레비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촉을 섰다 이러잖아요. 촉. 그게 기감이에요. 촉을 통해서 현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촉이 더 좋고, 또 여자보다는 동물들, 즉 짐승들이 촉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걸 촉이라 그래요.
때문에 자의식은 생각을 통해 움직일 수 있지만 영혼을 굳이 움직인다면 이 7가지 기능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하하 웃는 건 영혼이 웃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의식이 웃을 때 이 몸은 따라 웃을 뿐이에요. 그건 영혼이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그러면 영혼이 움직인다는 그 7가지 기능이 뭐냐?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감정. 감정은 영혼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또한 영혼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욕 또 영혼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아까 말한 촉이 있습니다. 특히 병과 연관이 있는 것은 감정이나 사랑 그리고 성욕입니다. 예. 이와 같은 기감들이 불만이 없이 평온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이 감정이 불만이 많아, 화가 많아, 못 견디겠어, 막 머리가 막 복잡하게 그래. 이게 다 감정이죠. 또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날 버렸어. 너무 막 쓸쓸해. 미치겠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 흔히 합쳐서 그런 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만이 많아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 또한 병이 되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편안하게 있으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그 스트레스도 병이 되거나 아니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항상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자면 영혼이 몸 밖의 세상에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밖을 향해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밖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고 밖의 세상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걸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자기 안에서 생각만 하면서 깊이 빠져서 뭐 반보호보다도 더 심하게 우울하게 앉았으면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셨죠? 그래서 즐겁게 사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즐겁게 살아야지 꼭 안 웃어도 돼요. 100번 웃는 것보다는 한 번 즐겁게 영혼 스스로가 즐거운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황수가 또 이 얘기만 들었으면 벌써 안 갔을 텐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효과를 봤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또 아팠을 때 그것과 똑같이 생긴 가짜 약을 주면 역시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아, 내가 지난번에 이 약을 먹고 낫다. 그러니까 생긴 게 똑같아. 근데 안에는 딴 게 들은 거예요. 사실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약 먹으면 낫겠지 하고 먹으면 나이가 안 나요. 낫는다 이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자의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사기친다 이거예요. 사기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낫는다고 생각하면 낫는 거예요. 몸이 스스로 그렇게 작동하니까. 그래서 영혼이 믿기만 하면 진짜든 가짜든 이 상식하고 상관없이 모두 같은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영혼의 작용을 믿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도 지금 이 말들을 모두 믿고 이걸 따르시면 됩니다. 영혼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으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영혼이 암에 걸릴까 봐 걱정을 하면 그렇게 암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는 건 소용없어요. 골치 아파요. 공부보다는 어떤 어려움도 나는 간단하게 극복할 수 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는 자신 있게 살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더 필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신감은 영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의식이 아니에요. 영혼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 있게 살고
영혼이 행복에 들어있으면 행복하게 살고, 영혼 안에 건강이 들어있으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약 암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암 환자가 있다면 절대로 낫기 위한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예. 나야지 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낫는 건 좋은데 고민하지 마세요. 생각은 낫기 위해서지만 그것은 영혼에 암 환자라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각인시킬 뿐입니다. 나야지 하면 낫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암 환자다 라는 것을 영혼에 각인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암에 안 걸렸으면 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가 영혼에 들어가면 믿는 대로 돼요. 그런 걸 우리는 사이파워라고 해요. 근데 기도는 암 낫게 해주세요, 암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죽습니다. 왜냐면 너는 암 환자구나. 암 하면 암암리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셨죠? 예, 그러니까 암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낫기 위한 고민은 하지 마십시오. 때문에 암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먼저 하고 싶은 미래를 계획하도록 하십시오. 에너지가 뻗어나가야 되니까 하고 싶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계획하도록 하십시오. 암을 걱정하지 말고 암은 언제 있든지 맞든지 상관없이 하고 싶은 미래를 계획하도록 하십시오. 여행을 가도 좋고, 여행하는 걸 해도 좋고, 또 아니면 하고 싶은 스포츠나 작품 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좋은데 반드시 보람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보람이라는 것은, 이 보람은 삶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영혼에 각인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은 삶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영혼에 삶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삶은 행복한 것이고 삶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 걱정하지 말고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할까, 그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좋고, 어디 가난한 사람들 가서 도와준다든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람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날 수가 있습니다. 보람은 여러분들한테 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일 이상, 암 환자는 반드시 5일 이상을 해야 됩니다. 거의 7일 해야 될 거예요. 심하면 심할수록. 그러나 보통 사람은 일주일에 4일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일 이상 낮은 산이나 바다에 가서 맨땅요법을 반드시 하십시오. 예. 아까도 말했지만 맨땅요법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다 맨땅요법하고 땅 맨땅요법은 틀립니다. 그리고 낮은 산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높은 산에는 자연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낮은 산이나 바다, 왜냐면 바다는 물이 뭐예요? 염분 있죠, 염분. 소금기가. 그래서 바다 물은 바다에 한다니까 똑같이 헤엄치면 더 좋지만 날씨가 추우면 헤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차랑차랑 있는 데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염분이 있기 때문에 땅 위에보다 자연전자가 몇십 배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훨씬 좋습니다. 내가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내가 늦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얼굴도 윤기가 푸석푸석하게 나면서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땅을 걷는 것보다 바다 걷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가서 저건 무슨 강인가? 그럼 바다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 염분이 있어서 훨씬 더 자연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맨땅요법은 꼭 자연전자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은 산 같은 데를 다니면은 지압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에 피가 잘 통한다든가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손발이 겨울에 차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맨땅요법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고양이 발걸음이라는 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쫑아리가 단단해지면서, 쫑아리가 제2의 심장입니다. 왜냐면 피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쫑아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양이 걸음으로 걸으시면, 나는 겨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갑도 거의 안 끼고 거의 그 양말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냐면 발이 항상 덥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땅요법을 반드시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맨땅요법은 멀리 걷지 않아도 됩니다. 또 맨땅요법 하라면 또 어떤 사람은 죽어라 좀 멀리 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사 가는 사람들처럼. 멀리 가지 말고 앉아서 발을 맨 땅에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렇게. 아셨죠? 그렇게 발만 그냥 땅에다 대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신 분들은 땅을 파세요. 파고 목만 남겨놓고 땅속에다가 몸을 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시간이나 2시간쯤 있다가 깨어납니다. 털어냅니다. 그렇게 빠져나와서 다음날도 하고 일주일, 열흘 정도 하면은 거의 죽을 병도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식한 나라에 가면은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알아가지고 사람을 땅에다가 파묻어요. 몸만 내놓고. 몸은 내는 숨을 쉬니까. 그러면 나중에 살아나요. 이게 맨땅요법의 위대한 힘입니다. 오히려 자연의 힘입니다. 이렇게 2시간 정도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실내에서도 반드시 접지공사를 하여 맨땅 용품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겨울에 우리는 발이 안 시려우니까 상관없는데 얼음이 얼고 눈이 와서 발이 차가우면 육각나라에 들어가 맨땅 신발을 구입해서 신고 하도록 하십시오. 예. 우리가 그래서 내 신발은 전부 다 맨땅 신발입니다. 예. 예. 지금 바닥에 까만 게 박혀 있고 저것도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안에 구리선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안쪽은 구리고 그리고 겨울용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땅 신발을 구입해서 신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 맨땅 신발을 신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정전기도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 만질 때 이럴 때 전기가 올 일이 없습니다. 이 맨땅 신발은 맨발이 맨땅에 닿는 것과 똑같이 맨땅요법이 되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신으면 정전기 또한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저 신발에 저 봉에 가서 닿는 순간 이미 정전기는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가 안 통해요. 그 다음부터는. 겨울에 문을 만질 때 번쩍하는 정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벼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마음은 바깥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 가벼운 마음이 돼요. 근데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면 무거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락이라 그래요. 즐거울 락자 락.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숲에 들어가 맨땅요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개는 번쩍하면서 땅속에 많은 자연전자를 유입시키지만 그때 우르릉 쾅쾅 하는 천둥소리는 대기 중에 남아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우리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 우르릉 쾅쾅 했던 그 파장도 그대로 지금 대기에 남아있어요. 특히 이 숲에 가면 더 거기 모여있어요. 그런 데 가면. 여기는 자동차 소리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다 날아가는데 그 숲에 가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숲속을 산책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산소가 맑아서 피톤치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오히려 천둥 소리가 파장으로 남아 여러분을 상쾌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천둥 소리하고 여러분들이 감흥할 때가 제일 기분 좋을 때예요. 그때가 엔돌핀보다 훨씬 좋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보람찬 미래를 향해 꾸준히 맨땅요법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 맨땅요법의 결점은 또 그거예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 맨땅요법은 최고의 면역력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세집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여러분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면역력법을 하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면역력과 집중력, 맑은 정신, 또 그리고 집중력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할 것입니다. 결코 높은 봉우리는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산악인이 아닌데 올라갈 필요 없어요. 괜히 또 거기 올라갔다 또 굴러 떨어져 봐요.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땅에는 자연전자가 많지 않아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맨땅요법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마음이 보람찬 일을 하면서 꾸준히 맨땅요법을 하다 보면 어느덧 암은 사라지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암에 걸렸다 하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죽는데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하고 맨땅요법을 하면 안 죽고 계속 살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모든 암이 다 사라졌더라 하는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암은 사라지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암은 이렇게 저절로 없어지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셨죠? 암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절로 없어지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